영쌤의 헐스토리. 남대문은 왜 국보 1호일까?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수도 한성의 사대문, 흥인지문, 도내문, 숭례문, 숙정문. 이 중 숭례문, 흥인지문은 국보와 보물 1호. 우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보와 보물 1호가 모두 조선의 대문이라니. 조선의 대문 정말 대단하네요. 대문을 만드신 분 혹시 천재? 노노, 여기에는 헐한 스토리가 숨어 있어요. 헐 스토리 첫 번째, 남대문과 동대문을 처음 보물로 지정한 사람은 누구? 이 땅에 보물 제도가 처음 도입되었던 때는 일제강점기. 조선 총독부는 1933년 조선의 문화재에 대한 법, 조선 보물 고적 명승 기념물 보존령을 제정하고 문화재 심의 조직을 만든 후에 1934년 문화재를 보물, 고적, 천연 기념물로 지정을 하였어요. 이때 보물 1호를 남대문, 2호를 동대문으로 지정하였답니다. 그런데 원래 일제는 남대문을 없애버리려고 했어요. 헐 스토리 두 번째, 남대문 철거를 막은 이는 바로 일본인. 조선을 영구히 식민지로 만들려 했던 일제. 그들은 한민족의 혼과 뿌리를 철저한 계획 아래 파괴했지요. 수도 한양의 정문인 숭례문, 조선 왕실의 상징으로 볼 수 있었던 숭례문 역시 조선을 영구히 지배하려는 일제의 눈길을 피해갈 수는 없었어요. 교통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숭례문을 없애버리려고 했던 일제는 한 일본인의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 일본인의 이름은 나카이 기타로. 그는 당시 일본인 거류민 단장이자 조선 한성신보의 사장이었습니다. 헐 스토리 세 번째, 나카이 기타로가 숭례문 파기를 반대한 이유. 나카이 기타로에 의해 철거되지 않았던 숭례문. 이후 숭례문은 남대문으로 그 이름이 격화되었지만 조선의 보물 1호로 지정, 이후 일제가 지배하는 경성의 랜드마크로 활용되었습니다. 철거 대상에서 조선의 보물 1호로 지정된 이 반전의 비밀은 159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했던 이때 일본은 조선의 수도 한성까지 점령합니다. 그리고 가등 청정으로 알려져 있던 일본의 장수 가토 기요마사가 숭례문을 통해 첫 번째로 한성에 입성하였고, 고니시 유키나가가 흥인지문을 통해 그 다음 한성에 입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카이 기타로가 숭례문 파괴를 반대했던 거예요. 그들 일제에게는 숭례문이, 흥인지문이 개선문이었거든요. 헐 스토리 네 번째, 노 저작권. 일본이 지정한 보물 그대로 사용하기. 현재 대한민국의 국보는 300개 이상, 보물은 2000개 이상 지정되어 있어요.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계속해서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를 보물과 국보로 지정한 결과이지요. 하지만 그 시작은 숭례문과 흥인지문, 일제가 그들의 개선문으로 지정한 문화재로부터 시작합니다. 사실 보물이나 국보 앞에 붙은 숫자는 지정한 순서이고 보물의 가치를 나타내는 숫자는 아니라고 하지요. 좀 아쉽게도 일제가 지정한 그 순서대로 우리나라의 보물, 국보를 지정했지만 그 숫자에는 크게 의미를 두지 말라라는 이야기인데요. 하지만 국보 1호는 뭐지? 라고 질문했을 때 숭례문으로 알고 계셨던 분들, 혹시 국보 2호가 뭔지 아시나요? 그러면 국보 11호는요? 국보 319호는 뭘까요? 그러면 혹시 보물 2호가 뭔지 기억하시나요? 사람들은 1호만 기억하지요. 이 정도면 숫자 1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절대 말할 수 없다 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런 국보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역사에는 바로잡을 것이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945년 우리나라는 광복했지만 우리의 정신, 특히 역사 광복은 아직 진행 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